안녕하십니까. 신인균 국방위 안보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한 안보 이슈를 간추려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 전역에서 주민은 물론 군인들까지 범죄로 연명하는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서 심각한 사회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 전역에서 주민들이 극심한 생계난으로 인한 강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26일 보도했습니다. 아래 표에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해산과 삼지연 선진 등 북한 주요 도시에서 돈을 노린 생계형 강력 범죄 사례들을 소상히 전하면서 북한 내에서 살인과 강도 약탈 등의 강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데일리 NK는 역시 26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서 군인들에 의한 강도 행각이 급증했다면서 군부대가 통제로 도전대로 돌변했다고 할 만큼 군인들에 의한 약탈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데일리 NK는 버리고가 시작되면 봄철에 군인들의 집이 있긴 했지만 지금처럼 급성인 적은 없었다라면서 과거와 비교했을 때 10배 이상 늘어난 것 같다라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북한 내에서 이처럼 강력 범죄가 급증하는 것은 최근 유엔 등 국제기구의 우려처럼 고난의 행군 수준으로 식량난이 심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여기에 더해 북한 중앙당국의 리더십과 통솔력 약화도 북한 내부 사회 혼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해산 삼지연 청진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장마당이 활성화된 것들입니다. 해산이나 3년의 국경과 가깝고 또 청진은 대표적인 항구도시죠. 러시아하고 운행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곳에 왜 이렇게 생긴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마당이 활성화돼 있을 때는 오히려 이런 쪽이 황해도나 강원도나 이런 지역보다는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이 있을 수도 있죠. 중국하고 국경이 가깝고 해서 물류가 활성화되어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장마당이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고 있고 원자재 또는 그 중간 판매상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죠. 고객이 통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아야 하니까 강력과 터지고 이제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이 군인들이 약탈행위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군인들 최근 8년 동안 그동안 각종 사업을 해왔던 이권 사업들 원리는 이제 자력갱생굴에서 군군대별로 농사도 짓고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충당을 해왔는데 그 8년치를 깔아주고 지금 검열하고 있으니 그 8년 동안 해먹은 거 다 아파트나 하든지 아니면 그 처벌을 받든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지나간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어도 지금부터는 못하겠죠. 그러면 이제 군대가 그동안 돌아가고 있던 시스템에서 일단은 현금이나 식량의 양이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조차도 범죄 행위에 나서고 이건 지금 제대로 된 나라 원래 제대로 된 나라 아니었지만 곧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정말 우리 국민들도 불행하고 저도 사실은 스트레스 해소가 여행을 국내 이야기로 어디든 여행을 좋아하는데 그런 여행을 할 수 없으니까 스트레스도 쌓이고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북한 사회 북한 주민들 한동안 어렵겠지만 이것을 위해서 북한 정권의 내구성 맷집이 약해지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때가 되면 찾아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김정은의 리더십이 김정일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김정은의 리더십 체제의 리더십 빨리 흔들려서 뭔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야 이거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재미있다고 해야 할까요? 아마 내년 3월 이후가 되면 대통령 전용기가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정부가 9차례나 입찰 공고를 냈지만 누구도 응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부가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장기 임차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9차례에 걸친 입찰 공고에도 응찰하는 업체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뉴스원이 26일 보도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 공군 1호기 장기 임차 3차 사업에 대한 공개 입찰 과정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이번 입찰도 공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아무도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전용기 임차 계약 기간이 올해 3월. 현재 1년 연장한 상태지만 항공사들은 도저히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차 사업에 소극적이라고 전했습니다. 항공사들이 사업에 뛰어들지 않는 이유는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전용기 사용 횟수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현 정부에서 45개국 이상을 돌았고 심지어 영부인의 해외 방문에서도 대통령 전용기가 사용되는 등 기체의 수명과 정비비가 크게 증가하는 장거리 노선 운항이 많이 증가한 것이 항공사들이 전용기 임대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최근 보잉과 에어버스 등 주요 항공기 메이커의 전용기 구입을 위한 관련 자료를 비공개로 요청하고 전용기 구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군 핵심 전력인 전투기의 예산을 삭감하고 전용기 구매 사업은 밀어붙이는 행태에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군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죠. 지금은 대한항공으로부터 임차해 쓰고 있습니다. 2대를 임차를 했죠. 항상 예비 기체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문제인가 하면 대한항공에서 안 해주겠다. 자 이걸 빌려주고 5년인데 5년 계약 올 3월 끝났어요. 2달 전에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에서 끝나는데 다시 재계약하자고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정에서 1년 연장하는 것으로 했는데 1년 연장이 끝이에요. 그런데 공개 입찰을 했더니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아무도 응찰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 아시아나항공은 매각되고 지금 HTC 현대산업개발인가요? 거기에서 인수를 했는데 아직 인수 절차 마무리되지 않았죠. 그 인수 절차 기간 중에 일본과의 마찰로 인해서 일본 관가 확 줄었지요. 그리고 다시 코로나19 사태가 터져서 완전 항공사나 박살봤죠. 그런 상황에서 저가 항공사 말고 이런 대형 정규 항공사들은 사실 장거리 노선 유럽이나 미국 이런 장거리 노선을 뛰면서 수입을 올리는데 장거리 노선도 지금 큰일 난 겁니다. 그렇다고 노선을 없앨 수는 없죠. 노선 없앴다가 나중에 다시 계산하는데 굉장히 힘들 테니까요. 그런데 아시아나 항공까지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 인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티셔츠 같은 초대형 기체 한 대도 사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 이 정부의 임대료 가지고 정부가 주는 임대료 가지고 새로 사는 비행기의 기체 값이 나오면 빌려주고 서로 쌈바치지만 그게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인사를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가지고 다른 모습을 떠올리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중국과 감가상각했을 때 이 정부가 너무 많이다 이겁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5년 동안 했던 그 노선의 일부 보도는 그래요. 그것을 지금 2년 반 만에 5년 동안 했던 것을 다 뛰었다. 그 거리를 그 정도로 지금 많이 뛴다라고 하니까 감가상각 확 떨어지는 것조차도.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감정적인 문제인데 다양한 성과를 올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랬는데 뭐가 좋아서 여기다가도 대통령 전용기를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러면 문제는 내년 3월 되면 또 대한항공이 뭔가 다른 쪽으로 잡고 더 연장하자라고 하면 뭐 해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제도적으로는 내년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 전용기 없죠. 그런데 국방부가 비밀리에 보잉하고 에어버스에 그 요청서를 냈다면 무슨 기체 얼마나 갖고 있냐. 이 정도 수준이죠. 그럼 전용기 구매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는 어떤 스타트적인 상황인데 전용기 구매하면 대당 4천억 원 만약 2대 구매하면 8천억 원 1조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이 되죠. 그런데 지금 국방예산 일부 때문에 가구당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씩 나눠지니까 그거 보고 없으니까 국방예산 1조 2천억 원까지 하지 않습니까? 전투기 구입해서 뭔가 구입해서 가깝죠. 이런 거 투입한다. 이건 좀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 여론이 댓글에 달려있더라고요. 타당성 있는 그런 불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대통령 전용기가 지금 없어질지도 모르는 이런 초유의 상황이 됐는데 대한민국이 좀 안타깝네요. 그래서 평소에 잘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녁이 이걸 구매해야 한다. 임상은 아니고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도 되면 저는 자신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 잘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인 6명이 태안 반도에 상륙해서 잠적을 감춘 사태가 발생한 지 불과 며칠 만에 군과 해경이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무더기로 소형 보트를 적발해 단속했다는 소식입니다. 물타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26일 무등록 소형 고무보트를 운항하던 50대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했습니다. 여수해경은 24일 오후 5시 6분께 이 씨가 지난 지인 한 명과 함께 여수시 돌산읍 방주 포항에서 400m 떨어진 해상에서 무등록 고무보트를 타고 장어 낚시를 했으며, 해경은 육군 31사단으로부터 선명 미상 모터보트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정을 급파해서 이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 씨는 야간 항해 장비를 갖추지 않은 무등록 레저보트를 타고 있었으며 밀입국 등 대공 영입증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26일 관련 내용이 보도되자 네티즌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5일에 태안 해안에서 중국인들이 밀입국하면서 타고 온 보트가 발견됐다는 사실이 보도되며 비판이 커지자 그 이틀 전에 있었던 고무보트 단속 사례를 발표하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초소형 고무보트도 잡는데 그보다 훨씬 큰 모터보트나 묵사는 왜 못 잡냐며 정말 위험한 중국과 북한의 선박을 못 잡으면서 동네 앞바다에 나가서 납치하는 자국민만 잡느냐며 군과 당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이거 정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해병대들이 타고 다니고 좀 생긴 것 비슷하게 생겼네요. 색깔이 뭐죠? 두 분이 납치를 막았나 봅니다. 장하나, 참. 이상한 시기에 이렇게 돼서 굉장히 언론을 타면서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그런 분들로 보이는데, 모셨던 법 위반에서 처벌을 받아야죠. 당연히 신고를 하고 여러 가지 안전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운항을 나가야 되죠. 그런데 그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 맞습니다. 그런데 왜이라고 이야기하는 6인승짜리 보트는 못 잡으면서 이건 왜 잡느냐, 이 보드를 또 한 이 시기에 왜 하냐, 물타기 아니냐 이런 거죠. 중국에서 왔다고 해도 보트 그게 산둥반도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과연 그 정도 덩치가 제대로 왔겠냐라는 그런 의혹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어선에 실려와서 공해상에서 모선과 분리해서 온 그런 보트는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6명이 밀입국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중에서 길잡이가 있을 텐데. 그러면 5명 정도가 밀입국하기 위해서 수천만짜리 보트를 그냥 버린다. 그 정도로 우리 한국에 밀입국하는 중국인의 밀입국가는 그 가치가 비용이 높을까요? 제주도로 왔다가 제주도 때 타고 들어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대공 영입점이 보자마자 대통령 입장이 없다. 안 하죠. 보자마자 대통령이 정말 우리 군 당국은 너무너무 수사력이 뛰어나고 예지력도 뛰어나서 보자마자 대통령 입장이었다라고 할 정도니까 참 아무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